変わった？ずいぶん儲かってんじゃないか。グランドにあんな照明なんかなかったし。 노노미야가의 가장 류타는 성공한 건축가입니다. 자신이 졸업했던 최고급 사립초등학교에 자신의 아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는 6년 동안 휴가 한 번 쓰지 않고 일에 매진할 정도로 지독한 일 중독자입니다. 그 대가로 고급 세단과 도쿄 중심의 맨션을 얻은 것 이상으로 부를 쌓아 올렸지요. 그의 아내 미도리는 따뜻하고 가정적인 성격으로 남편이 일 때문에 바빠 육아에 관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큰 불평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今日もピアノやっちゃった。 두 부부의 아들 케이타는 사실 피아노 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도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서투르는 손가락들로 피아노를 꾸준히 배우고 있습니다. 新しい仕事うまくいってんのかしら、三村さん。なんとかやってんだろう。最近ちょっとしっかりしてきたでしょ。そうか。日曜くらい一緒にいてやれるといいんだけどさ、このプロジェクトが終わったら少しは時間できるから。この6年ずっと同じこと言ってますけど。 오늘 미도리에게 케이타를 낳았던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미도리는 출산을 앞두고 일을 하던 남편 류타의 부재로 인해 어머니 곁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고향으로 돌아가 케이타를 낳았었죠. 取り違えって。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듣게 되는 이야기는 실로 충격적인 이야기.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6년 동안 함께한 케이타가 실은 다른 사람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本当にケイタは私たちの子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류타와 미도리는 케이타의 DNA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 케이타는 생물학적 친자가 아닐 확률이 99%, 즉 병원 말대로 아이가 실제로 뒤바뀌었던 것이죠. 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か。 미도리는 남편의 반응에 알 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あんな田舎の病院で大丈夫なのかって。亮太さん忙しくて、私心細かったからお母さん通える方がいいと思ったのよ。 아이를 낳은 친엄마였다면 아이가 바뀌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어야 마땅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자책합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した。こちら佐伯さん。あ、どうも。 노노미야 가족과 아이가 바뀐 가족은 사이키 가족. 시골에서 전파상을 하고 있는 가장 유다이 그리고 그의 아내 유카리입니다. 두 가족은 서로의 아이 사진을 교환합니다. 사진 속의 낯선 아이들이 서로의 진짜 아들인 셈입니다. 会ってたんですかね、私たちここで。お産の後私体調崩しちゃって寝たきりだったから。 이렇게 아이가 바뀐 경우 최종적으로 부모들은 아이를 교환하게 됩니다. お子さんの将来を考えたらご決断は早い方が良いと思います。犬や猫ならともかく。犬や猫だって無理よ。せや犬や猫でも普通は無理ですよ。一度会えませんか、家族だけで。そうですね。圭太君にも会ってみたいし。 두 가족의 어색한 첫 번째 만남이 끝나고 류타는 아이를 맡아주고 계셨던 장모님 댁에 들립니다. 今だから言うんだけどさ、ケイトのことを見たお隣の山下さんのおばあちゃん、どっちにも似てないねって。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か。 승부욕이 넘치고 늘 승리만을 거머쥐며 살아온 류타의 마음 한구석에는 패배 앞에서도 담담하고 한결같이 느긋한 케이타의 모습이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지붕 아래서 아버지와 아들로 살아온 인연을 병원 측이 말하는 대로 그저 쉽게 교환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노노미야 가족과 사이키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こんにちは、佐伯流星。こんにちは、野々宮啓太です。めっちゃかっこいいやつ。2メーターぐらい食ってる。一緒に遊びに行く？行っておいで。見え山連れて。見えて、また見てて。子供は早いわね。でもまあどんくらいもらえんねやろな。慰謝料って。 사이키 가의 유다이는 병원 측으로부터 받을 위자료 얘기를 꺼냅니다. 류타는 이런 유다이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죠. じゃあこの件は一旦僕に任せていただいて。 빨대 끝을 씹는 버릇. 유다이와 그의 아들 유세이는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류타의 친아들 류세이 말이죠. まさかねこん圭太君バイバイまたねゆかりさん何でも相談してねって。しっかりしてくれよな。もしかしたら戦うことになるかもしれないんだから。 류타는 대학교 동창인 변호사 친구를 만나 이번 일에 대해 상담합니다. なんとか子供を2人とも引き取れる手段はないかなと思ってさ。 류타는 직장 상사의 조언대로 아이를 둘 다 거둬 키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손에 자란 아이지만 자신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중이지요. 하지만 양육권을 뺏어온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가정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사이키 가족은 경제력이 넉넉치 않은 것만 빼면 상당히 화목한 가정이었던 것. それ相応の金を払って引き取ることは構わないわけだよな。相手が納得する。相変わらず強引だな。 어느덧 1월이 되고 두 가족은 벌써 4번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혈육이라 할지라도 키운정은 결코 무시 못할 겁니다. 아이의 교환에 망설이는 두 가족들. 류타는 우선 주말만이라도 하루씩 교환해보는 걸 제안합니다. 미도리는 케이타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ピアノ楽しい？無理して続けなくてもいいんだよ。でもパパ褒めてくれたし。でケイタ明日さ、土曜日ははい。流星君家に泊まっておいで。ケイタが強くなるためのミッションなんだよね。大人になっていくための作戦なんだ。これはちょっといくらなんでも。 류타는 초라한 류다이의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약속한 대로 케이타와 류세이는 서로 각자의 집에서 1박을 하기로 합니다. 낯선 곳에 호기심을 느끼는 케이타. 케이타의 친아버지인 류다이는 항상 태평해 보여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과 대화하고 또 따뜻하게 대해주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항상 혼자였던 것과 다르게 이곳은 동생들도 있었지요. パパは卵のおかわりなしだからね。まだ食べてない。熱いから。流星君、ちょっと箸の持ち方ちょっといいかな。 류타는 류세이의 젓가락질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 케이타. 圭太君これ仏様にあげてきてくれる？あっちね。チンしていい？いいよ。はいおはよ今何時ですか？ 2時45分。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건 류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각자 상대 가족의 집에서 하루씩 잘 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류타는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없었죠. 케이타는 손에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미도리는 깜짝 놀라지만 유다이와 유카리는 공원에서 놀다가 생긴 상처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ケイタ、2人でどっか行っちゃおうか。どっかって？誰も知らないところ。パパは？パパお仕事あるからな。大体さ、怪我させといてすいませんでしたの一言もないってどういうことだよ。今私に怒られたって困っちゃうわよ。今度流星君のお家にいつ行くの？これ持ってっていい？何でも直しちゃうんだよ。 전파상을 운영하는 류다이는 손재주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 고장난 장난감들을 항상 잘 고쳐 주었지요. 오늘은 류다이가 아이들을 데리러 도쿄에 왔습니다. 항상 지각하고 뭔가 어설퍼 보이는 류다이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항상 낮은 자세를 취하는 그였지요. 묘한 관계의 두 가족은 학부모 견학도 함께합니다. 亮太さん亮ちゃん亮ちゃんバトンタッチ 류다이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지만 류타는 그렇지 못했죠. もっと一緒にいる時間作った方がいいよ、子供と。うちは何でも一人でできるようにって方針なんですよ。でもさ、そういうとこ面倒くさがっちゃダメだよ。だって俺この半年で亮太さんが一緒にいた時間よりも長く啓太といるよ。時間だけじゃないと思いますけどね。子供は時間。僕にしかできない仕事があるんですよ。父親かて
取り替えの期間仕事やろ。 류타는 사실 파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엄한 아버지 아래에서 자랐던 류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었죠. 애 같은 남편 때문에 집에 애가 더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유카리. じゃあ2人ともこっちに譲ってくれませんか？啓太と優勢と。それ本気で言ってる？失礼よ、ちょっと何よ。金ならまとまった額用意できますから。金で買えるもんとな買えへんもんがあんねん。 두 가족은 류타 때문에 다투게 되고 信じられない。誰だと怒るわよ。なんで俺が電気屋にあんなこと言わなきゃいけないんだろうな。 류타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この間はすいませんでした。 오늘 두 가족이 모인 이유, 바로 아이가 뒤바뀐 일에 대한 재판이 있는 날입니다. 병원 측의 실수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테지요. 사건의 진상은 다소 예상 밖이었습니다. 당시 담당 간호사가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아무 죄 없는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하며 스트레스를 푼 것이죠. 그녀는 속죄하기 위해 자백한다고 하며 모든 걸 털어놓습니다. 再婚したばかりで子育てに悩んでいて、間を他人の赤ちゃんにぶつけてしまいました。野宮さんは一番高い病室でしたし、旦那さんは一流企業に勤めていて、それに比べて私は 물론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그녀를 처벌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きっともう時効だって知ってて言い出したのよ、あの女。一生許さない。 류타의 아버지는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건강 핑계로 아들을 불러낸 아버지. 3年もやってんのにずーっと優しい花ばっかりだ。 피아노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 케이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피가 중요하다고. 하루빨리 친자를 되찾아오라고 말합니다. からどんどんその子はお前に似てくるぞ。早く子供は交換して二度と相手の家族とは会わないことだな。 류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父の日の学校で 카네이션이 두 송이입니다. そっちは流星君のパパにあげるんだ。ロボット直してもらったから。 류타는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자신이 그런 전파상과 동급으로 취급받는 것에 대해 많이 실망합니다. このままってわけにはいかないんですかね。全部なかったことにして。血のつながってない子供を今まで通り愛せますか？愛せますよ、もちろん。似てるとか似てないとか、そんなことにこだわってるのは子供とつながってるっていう実感のない男だけよ。メルコロお待たせしました。400円になります。気をつけて書いてね。 케이타의 피아노 연주의 날. 케이타는 3년 넘게 피아노를 쳤지만 전혀 실력에 진전이 없습니다. 또래의 월등한 실력자들에 비해 형편없었죠. 上手だね。啓太は悔しくないのか？もっと上手に弾きたいと思わないんだったら続けてても意味ないぞ。みんながあなたみたいに頑張れるわけじゃないわよ。結局ケイタを手放すことになるのね。あなたは最初から決めてたのよ。 류타는 마음먹었습니다. 두 아이를 교환하기로 말이죠. ケイタがうちの子じゃないって分かった時、なんて言ったか覚えてる？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か。 그는 결국 케이타와 함께 지낸 6년보다 자신의 핏줄을 선택했습니다. 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かって。やっぱりってどういう意味？ケイタがあなたほど優秀じゃないのが最初から信じられなかったんでしょ？あの一言だけは私一生忘れない。 류타는 케이타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すごい。そのカメラ啓太にあげるよ。 하지만 케이타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류타는 이날부터 아들에게 류다이 가족 내에 가서 자야 하는 미션을 줍니다. 寂しくても泣いたり電話してきたりしちゃダメだ。 언제까지 자야 하냐고 묻는 아들에게 10년 지나면 자신을 이해해 줄 거라는 말뿐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습니다. 미도리 역시 피할 수 없는 이별을 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도 어느덧 화해를 하였습니다. 서로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아버지. 류다이가 아이들에게 가정적인 아버지인 이유는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반면 류타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전혀 없었지요. そんなん親父の真似せんでんとちゃうの。流星とはやってあげてくれよ。ケイタもずっと弟が欲しいって言ってたの。でも私もう産めなくて、だから
こんな形でも兄弟ができてそれは嬉しいと思う 두 가족은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는 류다이의 겸손한 자세와 아버지 반대편으로 고개를 살며시 기울인 케이타의 모습에서 말로 하지 않아도 깊이 스며드는 부자간의 이야기가 보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족들이 저마다의 색으로 물들어 있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은 어쩌면 정답이 이미 있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교환 이후 류타는 류세이에게 자신만의 교육 방침을 주입시킵니다. 영어 공부를 매일 하기, 볼 일은 앉아서 보기, 목욕은 혼자서 조용히 하기, 자기를 아빠라고 부르기 등등 말이죠. 왜냐고 자꾸 묻는 아이에게 뚜렷하게 납득시킬 만한 답변을 해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케이타는 강압적인 지시나 명령이 아닌 유카리의 따뜻한 포옹이 함께합니다. 류타는 일 최전선에서 잠시 벗어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직장 상사는 류타가 좀 더 가족에게 신경 쓰기를 원합니다. 류세이는 류타의 생각만큼 빠르게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なんでこんな絵描いたんだ。お母さん泣いてたぞ。おやすみなさいは。おやすみなさい 소녀는 류타와 닮아지기는커녕 うるさいぞ。静かにしろ。 원래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었죠. これもダメだから。お母さんに新しいの買ってもらうな。じゃあまた帰ったらパパに直してもらうもう向こうの家には帰らないんだ。 아이들에게는 이 현실이 어렵기만 할 겁니다. 忘れるとこだった。あの看護師から病院の慰謝料とは別に 류타는 아이를 뒤바꾸었던 간호사가 준 위자료를 돌려주러 찾아갑니다. これお返しします。あんたのせいで俺の家族はめちゃくちゃですよ。てるちゃんお前は関係ないだろ。関係ある僕のお母さんだもん 류타는 말없이 돌아갑니다. 자녀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자신과 비교되었기 때문일까요? 오늘따라 밤 공기가 더 차게 느껴집니다. 류세이는 결국 가출을 합니다. 소녀는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케이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옷장으로 숨어버립니다. あんまりうまくいかへんのやったら一旦こっちに戻してもらっても。うちはケイタと流星と両方引き取ったって全然構わないんですよ流星帰るぞ。 류타는 류세이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すぐにお父さんとお母さんって呼ばなくていいからな。言えた。 류타도 무언가 느낀 게 있었는지 류세이와 같이 놀아주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구성원이 포함된 새 가족은 조금씩 더 가족다워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あんたよし。いいぞ。せーの。よし。せーの。りゅうちゃん何お願い事したのパパとママの場所に帰りたいごめんなさいもういいんだよ。どうした？流星が可愛くなってきただってケイタに申し訳なくてあの子裏切ってるみたいで 어머니의 마음이란 이런 것일까요? 류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아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싫었을 피아노 연습도 아버지의 미소를 위해 묵묵히 견뎌낸 케이타. 주말이 돼서야만 만날 수 있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은 어린 가슴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죠. 뒤늦게 깨달은 미처 다하지 못한 사랑의 무게가 류타의 눈가에 이슬처럼 맺히고 말았습니다. 류세이와 함께 조용히 류다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おお、いらっしゃい。ただいまおお、帰り。ケイタケイタ。 도망치는 케이타 그리고 아들을 쫓는 아버지. ケイタ。ごめんな。ケイタに会いたくなっちゃって約束破って会いに来ちゃった。パパなんかパパじゃない
でもな6年間はパパだったんだよ。出来損ないだけどパパだったんだよ。カメラ写真もいっぱい撮ってくれてたんだな。パパもピアノ途中でやめたからもうね、もうミッションなんか終わりだ。인간의 정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이어서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이어주는 그 끈은 천갈래 만갈래로 존재합니다. 태초의 숨결과 함께 전해진 나은 정과 세월의 흐름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온 키운 정, 이 두 정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진실된 것인지를 묻는다면 그저 깊어가는 밤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이 영화는 그 근원적 물음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핏줄보다 더 진하게 맺어지는 것은 함께 나누는 시간의 온기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빛이라고 이 이야기는 조금이 속삭입니다. 각자의 길을 걸어온 두 산책로가 결국 하나의 길로 합쳐지듯 료타와 케이타의 인연 또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정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레 서로의 삶에 스며들 것이며 유세이와 케이타는 운명이 선물한 특별한 형제의 인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